아카데미 펫 마사지 테라피스트이자 대표 유리입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은 노령견 보호자분들이 막연하게 불안해하지만 어디서부터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주제, 노령견 뇌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달랑코 유정민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랑코 유정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매주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 그럼요. 이제 매주 만나다 보니까 인사도 짧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길지 않게 짧게 가겠습니다. 이사님, 현장에서 보호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요즘 좀 멍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밤에 자꾸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를 좀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서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변에 노견 이제 반려가족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네, 예상이 됩니다. 평균 나이가 8세 이상이면 뭐 노령견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어린 것 같게 느껴지지만 이미 8세면 이제 노령 이제 나이가 되는 거죠. 아유,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환경이나 요인들이 바뀌면서 생긴 일시적인 상태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혹시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 아닐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도 치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의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호자님이 우리 아이의 이런 증상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멍해진 것 같다거나 밤에 돌아다닌다 이런 행동들이 정말 갑자기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일컬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인지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강아지 치매라고들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사람으로 비교하자고 하면 알츠하이머 병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제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것들은 사람들도 이제 일시적으로 갑자기 급성으로 나오는 그런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반려견 또는 반려묘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보호자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 아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서서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아이가 8살 이상 또는 이제 그 이상으로 노령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좀 기력이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쉬운 이제 질병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강아지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맞아요. 네네. 이제 보통 요런 이제 우리 인지장애 증후군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수의학계에서 이제 특히 신호를 보내주는 어떤 이제 시그널이라고 해서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디샤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 이제 5가지 이제 어떤 그런 알파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갑자기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못 찾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정말 얘는 배변은 100%야. 이렇게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갑자기 뭐 발매트에 실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이불에 갑자기 실내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사람도 혼란스럽지만 강아지도 굉장히 혼란스럽대요. 맞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반려견과 또는 반려묘 그리고 이제 반려가족들끼리 어떤 소통하던 그런 방식들 약간 이제 이름을 부르면 잘 쪼르륵 와서 탁 안기고 그렇게 했었던 이제 그런 인터랙션 부분들도 내가 만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란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불렀는데 시큰둥 하다든지 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라든지 쳐다도 안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잠자는 사이클이 바뀌는 거죠. 원래 보통 강아지들이 하루에 뭐 한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사실은 자잖아요. 맞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 좀 더 늘어나긴 하는데 잠자는 사이클이 좀 바뀌었다. 예를 들면 낮에는 정말 뭐 쥐죽은 듯이 잠만 자는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낮에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불안해하고 계속 걸어다니고 뭐 그런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기존에 약간 평범했던 사이클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든지 뭐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변 실수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량 네 이제 뭐 사이클이 깨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또는 과하게 늘어났다든지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느끼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게 어쨌든 초기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보이신다면 뭐 병원을 가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사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아까 디샤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네네.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일반 보호자님들께서는 아마 그 디샤가 뭐의 5가지인지 이 앞에 D부터 약자의 5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우리 이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네. 이제 D는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제 혼돈을 느끼는 그런 척도고요. 네. 그리고 I는 인터랙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이나 뭐 그런 방식, 교감하는 방식이나 교감의 정도가 달라진 것들. 그리고 S는 슬립 어웨이크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이나 일어난 시간들이 변화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H는 하우스 소일링이라고 해가지고 배변 실수 또는 이제 배변의 뭐 횟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A는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요. 활동량이라든지 활동 방식의 변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유, 간략하게 설명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 유명한 그 우리 치매 초기 진단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해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제가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 있는데 노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 서서히 진행되면서 우리 보호자님께서는 그 서서히 진행되었던 상황을 너무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라고 혼란에 빠지셨다는 것들. 사실상 이 노화라는 것 자체가 갑작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우리가 나이 들면서 노화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이제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증상이긴 하지만 우리 강아지, 우리 소중한 강아지한테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보호자님께서 뭐 밤에 서클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배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보호자님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우리 아이는 밤에 이렇게 배회를 했었고 또 멍하게 있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또는 가던 방향을 항상 가던 방향을 어느 순간 방황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빨리 못했을 뿐이지 아이는 서서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 보호자님은 이런 증상을 느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리불안과 또는 푸신 증후군 같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한 행동들이 어쩌면 반복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다. 그렇죠. 뭐 헥헥거린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순간순간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금방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매번 반복적인 게 아니었고 이게 어쩌다 한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펫 마사지 테라피스트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을 교육하면서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 이런 비슷한 증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어떤 질환 또는 질병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게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만성 통증이나 시력 청력 저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 이런 경우에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니 보호자님들께서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 쿠싱 같은 경우는 꼭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질병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치매는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혹시 다른 병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병원 가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푸신증후군 그 진단 받은 친구가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10세 정도 됐는데 밤에 배회하는 일이 너무 잦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이 친구가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인가 해서 내원을 했더니 다행인 건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는 인지기능 장애는 아니다. 다행히. 하지만 대신
푸신 증후군 판정을 받고 네네. 요즘 그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푸신 증후군 한 마리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저희 엄마 강아지인데 이제 음. 푸들이에요. 푸들이고 지금 9살. 네, 9살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른 나이라고 해야 할지 약간 어쨌든 후식 증후군이 나이에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네, 저희도 약간 이상 증세를 좀 보고 병원을 갔었거든요. 네네. 네,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 검사면 바로 알 수 있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단을 내리고 약을 복용을 하면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이유가 예, 좋네요. 네네. 네, 약간 이제 우리가 후식증후군까지 3초보로 빠지게 네네. 됐지만 뭐 그런 병들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좀 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그 아들내미가 올해 17살이에요. 그렇죠. 붕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계에서는 아주 이제 최고령자로 그렇죠. 제가 할배의 보호자 아닙니까? 네네. 네. 자, 그래서 우리 할배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가 15살 때쯤인가 아마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상행동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접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갑자기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이제 아예 한쪽 눈을 실명하는 상황까지 생겼었는데 이 치매 진단을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인지기능 장애군 진단을 그때 당시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였던 게 아이가 원래 늘 가던 항상 같은 방향을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잃고 벽 앞에 서서 멍하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력이 조금씩 저하되니까 아이가 그런가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본인도 아마 혼란스러웠던지 늘 가던 그 화장실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네. 완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든 친구들을 키우다 보면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참 많으세요. 너무 나이 든 친구들을 키우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음이 힘드시겠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네. 정말 뭐 그냥 아이야 응가하고 쉬야하고 실수하면 안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치우가 안아주면 되죠.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이상 행동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우리 수의사님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고 하면서 치매 증상입니다 라고 딱 판정을 내리시는데 사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정말 이미 15살이었는데도 네. 이게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보호자로서의 현실적인 반응 아닐까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럼요. 나한테는 또 애기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그 사람으로 쳐도 만약에 살아계신 노모가 현재 90살이시고 아들내미가 한 60 정도 됐는데 60된 아들이 치매라고 하면 노모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죠.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저는 진짜 의심 1도 안 했어요. 그러셨구나. 너무 애가 산책 나가면 너무 잘 달렸고요.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는 거 정말 14살 후반까지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15살 딱 해가 넘어가는 순간 아이가 그런 증상이 어느 순간 너무 반복적으로 발현이 되다 보니까 왜 그러지? 라고 했던 게 처음 제가 발견한 거였던 거예요. 아마 그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을 건데 그렇게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먹고 뇌 기능이 저하되는 건 사람도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만 정말 마음이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나니 이제는 그럼 우리 아이 관리를 내가 그동안 잘못해 왔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항산화 식단,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뇌 기능 활성에 좋다는 마사지, 그리고 스트레칭을 병행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이사님하고 또 인연이 돼서 제가 정말 좋은 영양제, 그리고 큐라신 캐닌, 그렇죠. 앞에 보이는 요거를 지금 한 달째 먹이고 있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네네. 근데 치매 증상도 이게 그냥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완치병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영양제입니다. 아마 우리 이사님께서도 고령 친구들의 보호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치매 증상을 혹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저도 이미 접해서 아이가 이제 진행 중인 상태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아이 내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저한테 이걸 소개시켜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관리 정말 잘하시고 계신데 특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이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아이도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슈나우저고요. 여자아이고 현재 15살이에요. 네, 이름은 달꿈이고요. 이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는 11kg 가량 나가는 정말 근육돼지, 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탄탄한 몸이었어요. 네, 11kg. 네, 11kg까지 나갔고 네네. 트엑스라지 옷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네. 정말 건장한 체격이고 골격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한 5년 전쯤, 한 10살쯤 됐을 때 이제 당뇨가 왔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지고 아이가 뭐 배변을 막 엄청나게 양을 배변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 당뇨가 의심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피 검사랑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당뇨를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살이 빠지고 이제 건강 관리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유리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는 마사지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네네. 네, 몰랐고 오로지 먹이는 거. 네, 좋은 거 먹이는 것, 몸에 좋은 영양제, 보조제, 뭐 몸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이제 케어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당뇨에 대한 이런 질병 진단을 받고 이후에 결국은 한 2, 3년 후에 실명을 하고 이제 한쪽 눈을 적출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아예 눈이 보이지는 않고요. 한쪽은 적출한 상황이에요. 그렇고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은 귀도 안 들려요. 네네. 예, 제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게 최근인데 이게 눈이 안 보일 때만 해도 인지 기능 장애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이의 인지 기능 장애 증후군이 너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발견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년 당뇨가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지 기능 장애가 천천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이제 당뇨가 되고 나서부터는 배변 실수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실수겠지. 급했나 보다. 그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예. 그냥 이제 배변을 이렇게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유 급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좀 인지 기능 장애가 서서히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큐라신캐닌을 먹인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한 3년 정도 됐고 처음에 큐라신캐닌을 먹였을 때 확실히 행동에 대한 어떤 활력이라든지 좀 또렷또렷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걸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지만 조금씩 진행은 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양제를 꼭꼭 챙겨 먹게 됐어요. 예전에 저 아기 때는 영양제 있으면 어떨 땐 유통기한 넘어서 버리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쵸. 네. 무조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들은 영양제를 먹이면 좋거든요. 맞아요. 제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빼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약간 아이들이 이제 노견이 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무슨 영양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이 들면 영양제 챙겨 먹어야지. 먹는 영양제가 뭐 하나씩 개수들이 늘어나시잖아요. 맞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약간 삼촌보로 빠졌는데 아니에요. 딱 좋아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인지기능 장애라는 걸 깨달은 지는 한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그 정도 된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한큐라신캐닌과 오메글로를 먹이면서 이제 그 체내에 있는 어떤 활성산소라든지 활성산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석화 부분이라든지 또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손상을 입는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이제 급여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도 보니까 이런 질환들은 100%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의학계에서도 보통 보조제를 꾸준히 먹여라. 라고 이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뭐 오메가3. 오메가3는 우리가 보통 아이들 때부터 먹이는 제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노견한테도 필수,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제. 그러니까 평생 먹여도 나쁘지 않은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큐라신캐닌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먹일 필요 없죠. 네, 뭐 이런 이제 항산화 제품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지만 아기 때는 이미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천되진 않지만 보통 5살 이상부터 준비하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알았다면 맞아요. 제가 좀 더 알았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더 일찍부터 먹였으면 어땠을까? 더
더 좋은 이제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우리 이사님 말에 동감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저는 정말 천만다행인 거였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네. 이게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이제 수의학계에서는 8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노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표를 최근에 그 미국 무슨 그 애견협회인가 거기 표를 보니까 사람 나이랑 비교한 걸 보니까 우리 중형견 나이 3세가 인간 우리 사람 나이로 37세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대형견들은 조금 소형견들에 비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조금 짧으니까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30대 우리 초중반 지금 저희가 보기엔 좀 우스워요. 우리 나이가 좀 아직 어린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또 나름 이제 늙어서라고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도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강아지가 4세 그리고 인간 나이 37세 그러면은 이미 관리하고도 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는 무조건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 16살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솔직하게 저는 이제 구매한 입장이라서 우리 아이 이제는 이거 못 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먹는 날하고 먹지 않은 날이 달라요. 제가 하루 딱 걸렀거든요. 제가 지방 출장 때문에 네네. 하루 딱 걸르고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물론 이게 100% 무슨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산화 식단, 항산화 제품, 영양제 이 항산화가 우리 아까 이사님하고도 얘기했었죠. 네네. 항산화 식단이나 항산화 제품이 아이의 치매 증상을 28%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네. 저는 그 내용을 우리 수의사님이 그 하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내가 공부하기 잘했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제품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 제품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항산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E나 비타민 B6 같은 것들도 좀 같이 급여할 수 있는 영양제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주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 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약간 노견들한테는 이제 먹여주면 너무 좋은 영양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B6도 충분히 비타민 B6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메모해 주셨다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그 B6만 따로 하는 영양제는 따로? 그렇진 않고요. 여기 비타민 E가 들어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큐라신 캐닌에도 보면은 비타민 B 제품군들이랑 E 제품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예. 이미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을 먹이시면은 요것도 같이 이제 급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오메가3 제품들을 보시면요.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K, 비타민 B6 요 세 가지는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나 비타민 B6만 먹여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오메가 중에서도 선택하실 때 약간 뒤쪽에 보시면 성분을 보시고 E하고 K하고 뭐 B6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고 그냥 급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이사님께서 이때까지 그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경험 그리고 좋은 영양제 이런 것들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관리 방법 우리 영양제는 정말 3년 동안 꾸준히 잊지 않고 먹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저를 만나서 마사지를 통해서 또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현재 진행 중인 친구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마사지 오늘 2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가볍고 쉬운 거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사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사님께서 아주 편하게 미간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 눈썹과 눈썹 사이 정중앙이에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눈썹과 눈썹 사이 정중앙인데 여러분들이 눈썹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또 어딘지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또 보기가 힘드실 수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눈 꼬리 끝과 눈 꼬리 끝 그 중간쯤에서 한 마디 정도만 위로 올라오시면 중앙에 톡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뒤에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이 정면으로 보고 하시면 아이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엉덩이를
엄마 몸 쪽으로 돌려놓고 자 뒤에서 머리 그 우리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 부분을 살짝 감싼다고 생각하시고 중지 손가락으로 가운데 놓고 살짝 3초간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요거를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또 궁금한 게 네. 그런 거 이렇게 만질 때 네. 이렇게 쓰다듬는 형태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누르는 형태로 해야 돼요? 대부분 누르거나 네. 아니면 이 부분을 원형 마사지를 해주는데 원형으로? 네. 아마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 같은 경우 원형 마사지 하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눌렀다가 마우스로 3초 뗐다가 네. 다시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강도는 되게 약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의사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요 정도예요. 거의 닿는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위치상 보면 눈과도 가깝고 그 다음에 뇌와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살짝만 눌러줘도 여기에서는 우리 사람의 에너지, 엄마가 만져주는 손의 기운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자극이 돼요. 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몸에다가 엄마가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만져주면 이때 우리 강아지 몸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옥시토신은 언제 분비가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가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한테 젖을 먹였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심신이 안정되고 그리고 뭔가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상당히 릴렉싱한 상태를 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우리 강아지도 엄마도 만지면서 옥시토신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얻는다 정도만 해도 엄마가 가진 그 감정이죠. 호르몬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혈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 기를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에너지는 엄마와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의 몸이 동시에 만나서 전기의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세게 눌러야 시원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게 누르지 않아도 아이는 이만큼의 자극을 받습니다. 네. 이건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좋고요. 특히나 아이가 눈을 막 뜨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 자는 아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렇죠. 애가 눈을 막 애기로치 막 비비작 할 때쯤 해주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잠들랑 말랑 할 때 해주면 너무 좋고요. 잠들 말랑 할 때도요. 약간 네. 비몽사몽 해야 되네요. 그렇죠. 비몽사몽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사지 들어갈게요. 자, 역시나 귀 뒤쪽을 가실 건데 귀를 우리 아이가 귀가 지금 닫혀 있네요. 그렇죠? 자, 귀 뒤쪽으로 턱이 우리 사람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귀 뒤고요. 귀 뒤죠? 네. 그리고 턱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그럼 귀 뒤에서 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강아지 귀 뒤쪽을 만져보면은 아마 또 그 움푹 들어간 위치가 있을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형으로만 느끼셔야 되는데 강아지 귀 뒤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한번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보세요. 쓸어보시면은 쭉 내려오다 보면 움푹 들어간 위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턱과 만나는 그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하악각이라고 해서 이 각이 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만지셔야 되긴 하겠지만 강아지는 만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귀 위에서부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글해서 쓸어 내려 보면은 중간에 움푹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 가장 넓은 면으로 원형 마사지를 해주실 건데 이렇게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는 걸 원형 마사지라고 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원형을 하면 작은 아이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불편하죠. 이쪽은 해도 되나요? 이쪽은 양쪽을 잡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턱 밑에 손 4개를 받치고 양손으로 귀 아래쪽 여기를 찾아서 양쪽으로 바깥쪽으로 원형 이렇게 해주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턱을 이렇게 받쳐주고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한 손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원형 마사지. 그럼 아이가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는 건가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버리면 네. 위치를 찾기가 물론 찾기는 되게 쉽긴 하겠지만 아이도 불편하고 그리고 목에 이 기도가 기도는 그 우리 호수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도가 눌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동시에 펴주면서 그럼 오히려 약간 고개를 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우리 강아지는 항상 요 자세로 있는 게 정상이에요. 네네. 근데 아이가 고개를 숙일 때는 어떤 경우? 밥을 먹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아이 목 높이에 맞춰서 밥상을 좀 높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의 위치가 이렇게 내려가면 약간 눌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호흡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인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눌러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 부분 이렇게 돌리면 아이가 눈이 잘 보이는 아이들은 불편해요.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눌러주는 걸로. 그 다음에 귀 뒤쪽 부분은 그냥 원형 마사지로 살살살 긁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긁어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혈자리라기보다는 림프절의 위치랑 가까워요. 그래서 림프절의 위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측두엽, 우리 뇌의 측두엽과 그 다음에 그 소뇌, 우리 뇌를 보면은 소뇌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척수가 연결되는 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목과 연결되기도 하고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아이 인지 기능에 가장 최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전에 또는 아이가 좀 비몽사몽한 그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인당과 그 다음에 림프절의 위치가 있는 위치 그 마사지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어디선가 봤거든요. 네. 이제 그 우리 아이가 적출을 하다 보니까 눈이 한쪽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눈 쪽에 마사지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예전에 언젠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눈 뼈 있잖아요, 뼈. 네. 이게 강아지들도 눈 위에 뼈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를 이렇게 살살살 만져주면 강아지들도 좋다고 그러던데. 너무 좋죠.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진심으로 좋죠. 거기는 거기도 뇌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하실 거는 있으세요. 네네. 이제 물론 지금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썹이라던가 눈썹 위 모두 혈자리 또 위치와 좀 비슷비슷한데, 눈썹이 있는 바로 그 뼈 있는 부분을 눌러주는 것과 그다음 뼈 바로 위쪽을 눌러주는 것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눈을 적출을 했잖아요. 적출한 상황에서는 뼈 자체를 그냥 꾹꾹 너무 세지 않게 꾹꾹 눌러주는 게 좋고요. 적출하지 않은 좀 괜찮은 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 꼬리 쪽, 여기 코와 만나는 눈 꼬리 쪽, 여기를 눌러주시다가 거기에서 눈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눌러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 이제 괜찮은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괜찮은 쪽에는 뼈보다는 뼈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를 눌러주시는 게 오히려 혈류순환에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이미 적출이 된 그곳은 이제 제가 뼈 위치를 누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뼈에는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신경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되게끔 그냥 만져주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눈은 뼈를 눌러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다 해주시는 게 좋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네네. 기회를 만들어서 네.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만지는 건 싫어할 테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님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오늘 이제 마사지 두 가지는 오늘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좀 간단하고 되게 좀 뭐 사실 1분도 안 걸릴 것만 같은 그런 마사지여서, 맞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또는 이제 이런 질환들이 더 진행되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그쵸. 1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또 우리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인당이라고 하는 부분, 눈썹과 눈썹 사이, 그리고 아까 귀 뒤쪽에 요 부분. 그래서 우리 하향 림프절이라고 하거든요. 요 밑에도 자주 눌러주시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뇌 기능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봤는데 오늘 참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알찼습니다, 우리 이사님. 오늘은 사실 좀 현실감이 좀 더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죠? 너무 맞아요. 이렇게 대표님이랑 저랑 약간 경험담 위주로 아이들을 봤었던 그런 뭐 이렇게 느낌이나, 맞아요. 또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던 그런 기억들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잘하자라는 어떤 다짐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이사님과 저처럼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공감할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노령견 뇌 건강 관리는
7세에서 8세 전후에 시작하면 너무 이상적이지만 이미 이상 행동을 느끼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노령견 건강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이사님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